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스입니다. 오늘 수업 분수의 크기를 비교해볼까요? 입니다. 자, 오늘 수업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어야 될 내용은 이미 지난 시간에 모두 배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수업은 그냥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확인하고 수업 속으로 들어갈게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분모가 같은 분수로 나타낼 때 사용되는 여러 가지 말과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 통분이라고 하면 분수를 통하게 하는 것 또는 분수의 분모를 같게 하는 것을 통분이라고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공통분모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 공통분모는 함께 통하는 분모 또는 통분한 분모를 공통분모라고 불렀었죠. 그리고 통분하는 방법에는 총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두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하는 방법이었고, 두 번째 방법은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4쪽이네요. 슬기와 연수는 용돈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슬기는 용돈에 9분의 5를 저금했고 연수는 용돈에 12분의 7을 저금했습니다. 누가 저금을 더 많이 했는지 알아봅시다 라고 했네요. 그리고 분모가 다른 두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써보래요. 자, 두 분수의 분모가 다르면 서로 통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통하게 만들어줘야 했습니다. 두 분수를 통하게 한다. 그렇죠. 통분을 해줘야 했죠. 어떻게 통분했어요? 그렇죠. 두 분수의 분모를 같게 해주면 우리가 통분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9분의 5와 15분의 7을 통분하여 크기를 비교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자, 통분하는 방법은 총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두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하는 방법이었고, 두 번째는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두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통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분모만큼 곱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분모의 곱한 수만큼 분자에도 똑같이 곱해주어서 크기가 같은 분수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 곱하기 12는 108이고요. 12 곱하기 9도 108이 되겠죠. 그리고 5 곱하기 12는 60이고 7 곱하기 9는 6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분의 5는 108분의 60이 되고 12분의 7은 108분의 63이 되겠죠. 크기를 비교해보면 12분의 7이 9분의 5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방법,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하여 한번 통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되겠죠. 선생님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내어서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을 통해서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는 3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12는 3 곱하기 4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3이고 최소 공배수는 3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가 36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분모를 36으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9 곱하기 4 하면 36이고 12 곱하기 3 하면 36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같은 분수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분자에도 똑같이 분모의 곱한 만큼 곱해주어야 되겠죠. 그러면 통분이 되겠습니다.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9 곱하기 4는 36이고요. 12 곱하기 3도 36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 곱하기 4는 20이고요. 7 곱하기 3은 21이 되겠네요. 그래서 9분의 5는 36분의 20이 되고 12분의 7은 36분의 21이 되겠죠. 그리고 크기를 비교해보면 12분의 7이 9분의 5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 저금을 더 많이 했나요? 자, 누가 더 저금을 많이 했죠? 그렇죠. 용돈에 12분의 7을 저금한 연수가 더 저금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쪽으로 넘어갈게요. 세 분수 4분의 3, 6분의 5, 3분의 2의 크기를 비교해 봅시다. 두 분수끼리 통분하여 크기를 비교해 보세요 라고 했네요. 자, 통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배웠지만 선생님이 좋아하는 방법인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하여서 통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4분의 3과 6분의 5 통분해 보도록 할게요. 분모 4와 6의 최소 공배수는 12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모를 12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4분의 3의 분모 4에는 3을 곱해야 되고요. 6분의 5의 분모 6에는 2를 곱해줘야 되겠습니다.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4분의 3의
시간에 분자에도 3을 곱해줘야 되고 6분의 5의 분자에도 2를 곱해줘야 되겠죠. 계산해 보면요. 4 곱하기 3은 12가 되고 6 곱하기 2도 1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 곱하기 3은 9고요. 5 곱하기 2는 10이 되겠네요. 그래서 4분의 3은 12분의 9가 되고 6분의 5는 12분의 10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기를 비교해 보면 6분의 5가 4분의 3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음 두 번째 6분의 5와 3분의 2를 통분하고 크기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과 3의 최소 공배수는 6이죠. 그렇기 때문에 6분의 5는 가만히 두면 되고 3분의 2의 분모 분자에만 2를 곱해주면 우리가 통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3 곱하기 2는 6이고요. 2 곱하기 2는 4가 되겠죠. 그래서 6분의 5가 3분의 2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4분의 3과 3분의 2 통분하고 크기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분모 4와 3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하는데 4와 3은 1을 제외한 공약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두 수의 곱이고 두 수의 최소 공배수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4와 3의 최소 공배수는 12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분모를 12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4에는 3을 곱하고 3에는 4를 곱하면 두 분수의 분모가 12가 되겠죠. 그리고 분모에 곱했던 것만큼 똑같이 분자에도 곱해주어야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계산해 보면요. 4 곱하기 3은 10이고요. 3 곱하기 4도 12가 되겠죠. 그리고 3 곱하기 3은 9이고 2 곱하기 4는 8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3은 12분의 9가 되고 3분의 2는 12분의 8이 되는 것입니다. 크기 비교해 보면 4분의 3이 3분의 2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크기가 큰 분수부터 차례대로 써보세요. 자, 차례대로 비교해서 써보면 6분의 5가 4분의 3보다 큽니다. 그리고 4분의 3이 3분의 2보다 크죠. 그래서 크기가 큰 분수부터 차례대로 써보면 6분의 5, 4분의 3, 3분의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림을 이용하여 세 분수의 크기를 비교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4분의 3부터 그림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3은 전체 1을 똑같이 4수로 나눈 것 중에 3개만큼이 4분의 3이죠. 그리고 이 4분의 3은 전체 1을 똑같이 12로 나눈 것 중에 9개만큼과도 그 크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4분의 3은 12분의 9와 같다라고 써줄 수 있겠죠. 다음 6분의 5 그림으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6분의 5는 전체 1을 똑같이 6으로 나눈 것 중에 5개만큼이 6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6분의 5는 전체 1을 똑같이 12로 나눈 것 중에 10개만큼과도 그 크기가 같아요. 그래서 6분의 5는 10분의 10과 같다라고 써줄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3분의 2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3분의 2는 전체 1을 똑같이 셋으로 나눈 것 중에 2개만큼이 3분의 2가 되겠죠. 그리고 이 3분의 2는 전체 1을 똑같이 12로 나눈 것 중에 8개만큼과도 그 크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3분의 2는 12분의 8과 같다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크기가 큰 분수부터 차례로 써보세요. 자, 여러분, 세 분수를 그림으로 나타내니까 한 번에 비교를 할 수가 있죠. 6분의 5가 가장 크고 그 다음 4분의 3이 크고 그 다음 3분의 2가 가장 작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분수의 분모를 통분해서 크기를 비교할 수도 있겠습니다. 4분의 3은 12분의 9와 같고 6분의 5는 12분의 10과 같고 3분의 2는 12분의 8과 같기 때문에 6분의 5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4분의 3이 크고 마지막으로 3분의 2가 가장 작다라고 크기를 비교할 수도 있겠어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세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세요. 자, 방금 우리가 했던 활동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써주면 되겠죠. 두 분수끼리 통분하여 차례로 크기를 비교하거나 아니면 분수를 그림으로 나타내어서 그림을 이용하여 동시에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문제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부등호와 등호를 알맞게 써 넣어봅시다 라고 했네요. 먼저 3분의 2와 12분의 8 크기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분의 8을 약분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은 분모를 12로 통분해서 한번 크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모를 12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3분의 2의 분모 분자에 4를 곱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3분의 2는 12분의 8이 되어서 두 분수의 크기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5분의 4와 8분의 5 크기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모 5와 8은 1을 제외한 공약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수의 곱이 곧 최소 공배수다라는 거 알 수 있죠. 5 곱하기 8은 40이에요. 그래서 분모를 40으로 통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모를 4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5분의 4의 분모 분자에는 8을 곱해줘야 되고요. 8분의 5의 분모 분자에는 5를 곱해줘야 되겠죠. 곱해주면 5분의 4는 40분의 32가 되고 8분의 5는 40분의 25가 되기 때문에 5분의 4가 8분의 5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과 10분의 9와 1과 12분의 12를 크기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분수끼리의 크기 비교이죠. 대분수는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자연수 부분의 크기가 같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수 부분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10분의 9와 12분의 11만 그 크기를 비교해 보면 되는 것이에요. 자, 10과 12의 최소 공배수는 그렇죠. 60이 되겠습니다. 분모를 60으로 통분해 주도록 할게요. 분모를 6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10분의 9와 분모 분자에는 6을 곱해줘야 되고요. 12분의 11의 분모 분자에는 5를 곱해줘야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10분의 9는 60분의 54가 되고 12분의 11은 60분의 55가 되겠네요. 그래서 12분의 11이 10분의 9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배워야 할 내용 모두 배워보았네요.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분수의 크기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분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분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두 분수끼리 통분하여 차례로 크기를 비교하거나 아니면 세 분수를 모두 그림으로 나타내어서 그림을 이용하여 동시에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됐었습니다. 물론 세 분수의 분모를 모두 통분해서 크기를 비교할 수도 있었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청출어람 하세요. 안녕.